알테오젠 실전 기업 분석 1강. 알테오젠은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 한미약품 실전 기업 분석을 마치고 이번에는 알테오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알테오젠 편은 총 10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무제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한미약품을 공부하면서 매출액도 배웠고, 영업이익도 배웠고, 현금과 부채,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까지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앞으로 무엇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미래를 시장은 주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1강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테오젠은 도대체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요? 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일까요? 물론 알테오젠에도 바이오시밀러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알테오젠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알테오젠도 스스로를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만 파는 회사와 여러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플랫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알테오젠의 핵심에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그리고 ALT-B4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LT-B4는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어려운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기억하겠습니다. 정맥주사로 투여하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맥주사는 혈관을 통해 약물을 투여합니다. 피하 주사는 피부 아래에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회사는 왜 기존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 주사 형태로 바꾸려고 할까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고 투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은 바로 이 과정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 제약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알테오젠이 모든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개발해서 전 세계에 직접 판매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플랫폼 기술을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적용하도록 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구조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 있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고 제품이 상업화되면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ALT-B4 공급에 따른 매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을 단순히 신약 하나의 성공과 실패에 모든 것이 걸린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하면 기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기술이 여러 의약품에 적용되고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이 늘어난다면 하나의 기술에서 여러 개의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와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을 이용한 피하주사 제형 개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계약이 계속됐습니다. 1월에는 GSK 자회사 테사로, 3월에는 바이오젠과 신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8월에도 또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만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업 분석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서에 적힌 최대 금액 전체가 당장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은 얼마인지,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제품이 허가될 가능성은 어떤지, 상업화 이후 로열티가 발생하는지, 제품 판매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기술 수출 몇 조 원, 이 숫자 하나만 보고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화 제품의 판매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테오젠은 2026년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ALT-B4를 활용한 파트너사의 첫 상업화 제품인 피하주사 제형 키트루다 큐렉스에
2026년 2분기 매출이 4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를 플랫폼 기술 수출을 넘어 상업화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창출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플랫폼 기업의 재미있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 글로벌 제약회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받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허가되고 판매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로열티와 공급 매출 같은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기술 수출, 임상과 허가, 상업화, 판매 확대. 이 과정이 연결될수록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알테오젠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405억 원, 영업이익은 약 735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01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재무 숫자를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2강에서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매출과 이익이 발생했는가입니다. 회사는 상반기 실적에 기술 수출 계약의 성급금과 마일스톤 등에 따른 수익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연결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매출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매출이 늘었다면 왜 늘었는가? 영업이익이 늘었다면 무엇이 이익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알테오젠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기술 수출 계약금처럼 특정 시점에 크게 들어오는 돈도 있고, 마일스톤처럼 조건을 충족해야 들어오는 돈도 있고, 상업화 이후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로열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를 공부하려면 현재 손익계산서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 계약 상대방, 계약 구조, 상업화 가능성, 판매 확대 가능성, 그리고 플랫폼이 다른 의약품으로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 이것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알테오젠 10강에서 공부할 핵심입니다. 오늘 1강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 두 번째, 핵심 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하이브로자임, 그리고 핵심 기술이 ALT-B4다. 세 번째, 알테오젠의 미래를 보려면 단순한 기술 수출 총액보다 계약금에서 마일스톤으로, 마일스톤에서 상업화로, 상업화에서 로열티와 공급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플랫폼 바이오 기업은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재무제표를 길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 핵심 숫자만 빠르게 확인하고 곧바로 기업의 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 실전 기업 분석 2강. 재무는 빠르게 보자. 매출, 영업이익, 현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1강에서는 알테오젠이 어떤 회사인지 공부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라기보다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그리고 ALT-B4 기술이 있었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재무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약품을 공부하면서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알테오젠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만 빠르게 보고 곧바로 성장성과 기술의 가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입니다. 먼저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여기서 매출이 1,400억이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바이오 기업에서는 이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100개 판매하면 매출이 발생합니다. 다음 분기에 또 100개를 판매하면 비슷한 매출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급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가 진행되면서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화가 시작되면 로열티와 공급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매출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 알테오젠 실적에는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과 마일스톤 등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볼 때는 단순히 매출이 증가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들어와서 매출이 증가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2026년 상반기 알테오젠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730억 원입니다. 매출 약 1,405억 원에 영업이익 약 735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 나타납니다. 대략 계산하면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벌겠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수출 기업의 실적에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이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테오젠에서는 영업이익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무엇이 영업이익을 만들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이익이 반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일회성에 가까운 수익과 반복 가능한 수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글로벌 제약회사와 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큰 선급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실적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똑같은 선급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 제품이 실제로 상업화되고 판매가 계속 증가하면서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매가 지속되는 동안 반복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ALT B4를 파트너사에 계속 공급하게 된다면 공급 매출 역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변화는 기술 수출 중심의 실적에서 상업화 이후 반복 수익이 커지는 구조로의 변화입니다. 이제 당기 순이익도 잠깐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알테오젠의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은 약 1,013억 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30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은 약 1,0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합니다. 본업의 영업활동 이외에서 무엇이 순이익에 영향을 줬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재무제표 공부의 목적입니다. 순이익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순이익이 본업에서 만들어졌는지, 금융수익이나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현금입니다. 바이오 기업에서 현금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개발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임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 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시설과 품질 관리도 필요합니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업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재무 체력이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는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에게는 희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 수출을 통해 선급금과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상업화 제품에서 로열티와 공급 매출까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현금의 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현금을 볼 때는 단순히 현금이 얼마 있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현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실적의 질입니다. 기술 수출 선급금이 만든 실적인가? 마일스톤이 만든 실적인가? 상업화 제품에서 발생한 로열티가 커지고 있는가? ALT B4 공급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반복 수익의 비중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이 기술이 정말 성공할까를 주로 생각했다면 상업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릴까? 판매가 증가하면 알테오젠은 얼마나 벌까? 로열티와 공급 매출은 얼마나 커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평가하던 단계에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무 공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약 1,405억 원. 하지만 매출액만 보지 말고 무엇이 매출을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 약 735억 원. 높은 영업이익률 자체보다 이익의 원천과 반복 가능성을 봅니다. 세 번째, 당기순이익 약 1,013억 원.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크다면 영업외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현금과 재무 체력을 확인합니다.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의 미래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은 현재의 한 번 좋은 실적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입니다. 선급금에서 마일스톤으로, 마일스톤에서 상업화로, 상업화에서 로열티와 공급 매출로 이 흐름이 커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에서 빠져나와 알테오젠의 미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알테오젠 기업 분석의 핵심, ALT-B4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며 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는가? 이것을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